자리가 없고 막 대표님을 계속 선출한다고. 코로나 시대 전에는 막 기표서 이렇게 아 진짜요? 이번엔 선거 운동을 했어요. 커뮤니케이션 다 영어로 이제 아무도 서로의 나이를 몰라요. 잡담을 많이 나누는 게 경쟁력이다. 잡담을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계기를 마련해드리고 나는 우리 조직에서 부당한 일이 발생했을 때適当한 조치를 해줄 것이다. 내가 단순히 부품이고 있어도 되는 존재,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존중해주고 있네. 어떤 배를 탈 건지가 대학가에서 노래를 열심히 듣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재밌다 이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소개를 좀 부탁드리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캠퍼스 매거진을 만들었고 요즘은 캐릿이라고 하는 미디어를 통해서 MG 인사이트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조직 대학내일이고요. 저는 그곳에서 인재성장팀에서 일하고 있는 요즘 보기 드문 13년 차 근속자 이윤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아한 형제들 피플실에 있는 전상혁이라고 하고요. 우아한 형제들은 많이 사용하시는 배달의 민족 그리고 만화경이라는 앱 서비스들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타버스 웹3 요즘 핫한 키워드인데요. 거기서 NFT를 이용한 아바타 플랫폼 만들고 있는 오프의 박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달 요즘사 주제가 더 나은 팀이 되는 법이라는 주제예요. 새 회사 모두 더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드는데 좀 진심인 회사들이라고 알고 있어요. 더 나은 조직 문화를 위해서 요즘 회사들은 어떤 시도를 하고 있나, 노력을 하고 있나 이런 것도 들어보고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어떤 동료들을 찾고 있고 어떻게 찾고 있나 이런 얘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제를 하기 전에 저희가 시청자분들한테 질문을 좀 받았거든요. 요즘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문화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니즈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해볼 건데 대학내일이 얼마 전에 재직자가 행복한 회사로 또 꼽히셨잖아요. 어떤 일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블라인드에서 이제 전국의 1193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정확히 조사를 했는데 나는 우리 조직에서 부당한 일이 발생했을 때適当한 조치를 해줄 것이다 맞아. 라든지 나는 내 동료들에게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항목에서 저희 조직이 1193개의 기업 중에서 1, 2등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럴 진짜, 정도로 내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조직이고 저희는 피드백 제도가 조금 특이해요. 리더 피드백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리더가 팀원들을 피드백하는 게 아니고 연말에 리더만 피드백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 구성원들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의 리더들에게 이제 피드백을 하는데 이제 익명으로 100개 정도 되는 항목에 걸쳐서 리더가 5가지 리더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좀 무섭네요. 그래서 네가 팀장으로서 제대로 책임을 다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숫자와 그래프로서 보여줄 수 있는 무시무시한 책임을 묻는 조직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팀장님들은 되게 압박이 심하겠지만 구성원분들은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조직이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부분이 그 부분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리더에게 이런 피드백을 했을 때 사실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익명이라고는 했지만 다 이렇게 트래킹 되면 그치. 만주 알면 어떡해? 뭔가 이런 믿지 못하는 문화가 저희에게는 적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해도 되는 조직이라는 믿음 같은 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맞추는데 약간 코어가 되지 않나. 대표님이 자리가 없고 막 대표님을 계속 선출한다 막 이런 것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저희가 인원이 워낙에 빠르게 늘다 보니까 자리가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 비워줘야 된다 그러면 약간 메뚜기처럼 딴 데 가서 앉으시고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게 짐이 그냥 노트북 하나밖에 없어요. 노트북과 이제 충전기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유목민이시기 때문에 그런 점을 되게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조직은 리더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대학내일의 그런 상징적인 존재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지 않으시지만 그래서 더 많은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부분 편집해주세요. 저희 대표님이 칭찬하고 이런 것도 안 좋아하시거든요. 선출제라고 하셨잖아요. 네. 언제부터 한 거예요, 그게? 제가 기억나지 않는 그 어느 때부터 했는데요. 아, 진짜요? 실제로 코로나 시대 전에는 막 기표서 이렇게 아, 진짜요? 도장 찍으면서 막 그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대표님이 바뀌거나 그랬나요? 그건 아직은 없는데 구성원들 수가 늘어나면서 지지율이 묘하게 조금씩 아, 떨어지고 진짜요? 대표님의 이런 생각과 지향에 대해서 접할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커지면서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어떻게든 좀 많은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번엔 선거운동을 했어요. 단일 후보 아닌가요? 거의 있어요? 4회사 대표님까지 같이 그렇군요.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로 공약집 후보의 변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을 받았는데요. 정말 깜짝 놀란 게 사실 저는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들어갔거든요. 구성원분들이 진짜 거의 막 질문이? 논문 수준으로 조직 문화에 대해서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날카롭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자극받았어요. 당선되셨어요? 당선되셨습니다. 다행이네요. 이제 우아한 형제들 하면은 송파구에서 일을 더 잘한 11가지 방법을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10년 더 넘었네요. 벌써 저희 서비스 12년 돼가지고 실행은 수직적, 문화는 수평적. 이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거든요. 다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수평적인 환경을 추구하지만 하나의 목표 또는 어떤 방법이 결정되고 나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실행은 수직적이다. 제로 베이스에서 서로 막 냉소적인 태도를 취한다거나 그냥 무조건적으로 의견을 폄하한다거나 이런 거 없이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서로가 생각하는 것들을 다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 안에서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할지 합의를 보고 이제 합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 같이 노력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자 이런 원칙이거든요. 제일 최근에 도입한 제도는 개인별 시차 출퇴근제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제 모든 구성원들이 다 같은 시간에 출퇴근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부서마다 같은 시간에 정해서 출퇴근을 했다면 바로 지난주부터는 개인별로 출퇴근 시간을 정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게 됐고 개인마다 다 내가 가장 집중할 수 있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다 다르잖아요. 호업 시간을 정해놓고 그 앞뒤로 출퇴근 시간을 유동적으로 본인이 설정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픈은 스타트업답게 그리고 또 웹3 분야답게 어떤 일하는 문화를 갖고 있나요? 일단 제일 특이한 거는 모든 사람이 리모트 워크를 한다는 거고요. 저희가 비전 자체가 성별과 나이와 인종 다 떠내보낼 수 있는 어떤 메타버스를 상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코파운더 3명이서 모여서 막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해도 되나?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세상이랑 정확히 반대돼서 우리가 모여서 일을 해도 되나? 오프라인에서는 오프라인의 컨텍스트가 생기고 온라인에서는 온라인의 컨텍스트가 있는데 온라인의 컨텍스트는 잘 전파가 되지만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만드는 컨텍스트는 온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전파가 다시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온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낀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는 거를 한번 미리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사이즈가 커지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그때 바로 사무실 없애고 바로 다 우리는 온라인으로만 할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문서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화고요. 문서로 먼저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미팅도 생길 수 없고 문서로 먼저 준비해놓지 않으면 디스커션도 안 해요. 그런 문화가 있고 결국에는 커뮤니케이션의 수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될까를 좀 고민을 해보면 경어체라든지 이런 랭귀지에서 나오는 이제 배리어들을 없애야 되는데 다이든 타이든 간에 이제 최근에 외국인 직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문서화나 커뮤니케이션 다 영어로 이제 되게 됐고 회사 내부에서는 이름을 쓰지 않고 다 닉네임을 써요. 영어 이름에 가까운. 그래서 이제 그걸 쓰다 보니까 확실히 수평적인 문화로 많이 간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저도 이제 영어 이름이 있는데 다 그걸로 그냥 딱 부르고 바로 반말처럼 쫙 얘기를 하니까 훨씬 더 수평적이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아무도 서로의 나이를 몰라요. 알 수는 있지만 어차피 회사 내부에서 콜할 때도 가끔 막 마스크 같은 거 아바타 쓰고 안 하고 그러니까 정말로 나이를 모르고요. 그래서 가끔 나이 게스팅하는 이제 게임 같은 것도 하고 뭐라고 불러요? 저는 루예요, 루. 루. 네, 음식 하실 때 아, 처음에 그거요? 만드는 그 루예요. 아, 스프 만들고 그거. 네, 맞아요. 밀가루랑 버터랑 네, 맞아요. 다들 특이한 이름들 쓰세요. 영어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진짜 무슨 캐릭터 같은 아, 느낌의 진짜? 이름을 쓰시고요. 의학 용어를 닉네임으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본인의 어떤 캐릭터를 보여주는 그런 그렇죠, 네. 거네요. 네. 호칭 얘기가 나와서 저희는 다 이제 님 호칭 쓰고 있고 사실 다른 회사에서 우한 형제들의 관심이 많이 있으셔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실 때 님 호칭 쓰면은 진짜로 수평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님 호칭 하나를 쓴다는 것 자체가 그걸 가르냐 안 가르냐는 아닌 것 같아요. 회사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리가 님 호칭을 쓰면서 뭐를 추구하려고 하는 건지 그걸 다 이해하고 있고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사실 중요한 거기도 하고 리더부터 새로 오신 분들까지 다 이거를 공감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피플실에서 안내하기도 하고 또 구성원분들 스스로도 어색하지 않게 잘 활용을 하고 계셔서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것 같고 워낙에 요즘엔 또 다양한 성향의 다양한 나이 뭐 그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일하는 조직들이 많다 보니까 오해 없이 소통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각 회사들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뭘까? 회사에 들어오면 강점 진단을 먼저 받게 돼요.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게
하게 되고, 기본적인 목표는 저희 조직의 슬로건이기도 한 나다움으로 지극히 정진하여 꽃을 피운다라고 하는 것에 나다움이 뭔지를 좀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좀 부수적인 효과로는 우리가 갈등을 빚게 되는 그 이유는 제가 잘못해서 아니면 내가 너무 성격이 더러워서가 아니고 내가 나의 강점을 기준으로 저 사람을 판단했을 때 그런 갈등이 생겨, 이거예요. 나는 되게 빠르게 일을 추진하면서 성과를 내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저 사람은 지금 굉장히 진지하게 뭔가 신중하게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 사람인 거야 라고 해석해 줄 수 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동료와의 갈등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좀 다르게 하는 게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사내 캠페인을 작년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서로에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지 물어보지 말자. 왠지 아세요? 뭐 신뢰가 될 수 있어서 왜 신뢰가 될까요? 없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의 성적 지향을 나는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여자친구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렇게 물어보면? 상대가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상태라면 이건 신뢰잖아요. 서로가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레짐작해서 선을 넘는 그런 것을 좀 의식적으로 경계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는 것 같고요. 회사 내부 문서 쓸 때 그게 엄청 힘든 것 중 한 개인데, 예를 들면 저희가 얼마 전에 바꾼 것 중에 하나가 가족 중에 어떤 동조사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예를 들면은 허스밴드나 와이프라는 말을 써도 되는가 우리가? 아닐 수 있으니까. 네, 그냥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트너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적는 게 힘들더라고요. 우아한 형제들은 자주 좀 소통하려고, 소통할 때 건강하게 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피플실에서 강조하는 건 잡담을 많이 나누는 게 경쟁력이다 라고 해서 구성원들이 평소에도 업무 관련된 이야기 외에도 이야기를 자주 나누고 잡담을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계기를 마련해드리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아, 이분이 이런 성향의 분이구나, 잘 몰랐을 땐 약간 표정이 어두워서 무서운 분인 줄 알았는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되게 따뜻한 분이구나, 아니면 뭐 업무 보실 때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사실 업무 주제를 중심으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저런 얘기를 하는 의도가 뭐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업무 외적으로라도 자주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드리면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아, 저분 내가 지난번에 얘기해봤는데 이런 분이구나,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나중에 같이 일을 하게 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구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혹시 송곳이라고 보셨어요? 웹툰. 네네네. 거기에 그런 문구가 나오는데, 사람들은 옳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말이 저는 너무너무 와닿았거든요. 되게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랑 일을 할 때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다음에야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오픈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어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다양한 국가, 인종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또 신경 쓰시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작은 회사고 메타버스를 지향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컬처 디자인 프린시플이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컬처를 가질 거고 어떤 컬처를 디자인할 거다라는 약간의 헌법이라고 할까요? 규칙들이 있어요. 사람을 뽑을 때부터 사실 그런 규칙들을 많이 보여드리면서 여기에 합의할 수 있냐, 동의가 되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고 있어서, 사실 들어오는 분들이 최우선적으로 지향하는 성장이라는 가치에 많이 동의를 하고 오시고요. 메타버스에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두 분이 잡담이나 일 외적인 관계들을 되게 많이 중요시하게 하면서 친밀감을 중요시했다면, 저희는 오히려 코스프레를 좀 더 중요시합니다. 우리 이 컬처 디자인 프린시플에 맞는 행동들을 내가 하고 있는가를 좀 더 중요시하고요. 그 사람이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뭐 디스코드나 노션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스타일이 이 컬처 디자인 프린시플에 맞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상관없다고 저희는 여기는 거죠. 특히나 저희는 만장일치로 사람을 뽑게 돼요. 들어온 동료에 대한 신뢰가 당연히 있고 책임감도 동시에 나눠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조직이니까요. 두 번째로 그 컬처 디자인 프린시플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 한 개가 트랜스퍼런시, 극단적인 정보 공개거든요. 저희는 이제 다이렉트 메시지를 서로 하지 않고요. 모든 이야기를 다 오픈해서 합니다. 다 오픈해서 하고, 저는 하루에 멘션이 여러 번 되는데 루 이거 왜 안 돼 있어요? 이거 고쳐야 돼요. 이거는 누가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답변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의사소통을 취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말할 때
DM으로 절대 안 보내고 모든 사람이 보는 채널에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감시자가 엄청 많은 거죠. 재밌다 이거. 네, 저희는 그래서 코파운더들끼리 혹시나 오프라인에서 만나도 절대 얘기 안 해요, 일 얘기를. 그러니까 계속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한테 컨텍스트가 같이 갈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디스코드에서 얘기를 하거나 또는 문서화를 시켜서 전파를 하거나 이게 중요한 거지. 저랑 뭐 코파운더든 다른 팀원이 만나가지고 쑥덕쑥덕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린 다음에 전파하면 그건 충분히 논의가 되지 못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의사결정의 속도라는 거는 회사 내부 구성원들이 우리 비전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행위들을 얼마만큼 맥락을 같이 이해하고 있냐의 속도라고 좀 보고 있어서 사실 그런 걸 저희는 이제 싱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버 커뮤니케이션 한다. 같은 거라도 여러 번 말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똑같은 페이지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거가 의사결정의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런 사람을 만났더니 너무 좋아서 우리 회사에 뽑아야겠어요 라고 말을 할 때 어떤 임팩트를 낼 것인가가 애매모호하면 그 사람이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왜 와야 돼요? 하고 계속 질문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 이 사람을 테이블로 데리고 들어올 때부터 아주 잘 정돈된 형태의 문서로 왜 우리 회사에 추천했는가 더 명확하게 적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건 이제 다 노션에서 하고 있는데 댓글 막 20개씩 달리고 네, 피나는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공정성 부분에서 다들 구성원들은 자기가 이제 기여한 만큼 그래도 보상을 받길 원하고 그렇게 되려면 내가 기여한 어떤 성과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책정된다라는 게 느껴져야 되지 않을까. 각 회사들은 그 성과 평가 그런 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신지. 저희 구성원들을 사실 평가라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겠죠. 얼마큼 기여했는지에 대해서 인정해준다라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 제도가 덤접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덤접. 엄정. 이거를 저희도 노션에서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요. 따뜻하고 솔직하고 뾰족하고 4가지 가치에 근거해서 과업에서 내가 이것을 발휘한 순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우리 팀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덤접을 누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어떤 프로젝트에서 뭐 따뜻함이라고 하는 가치를 발휘한 그 순간을 누군가 제 동료가 캐치를 하고 노션에다가 기록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이게 타임라인별로 정리가 되고 과업별로도 정리가 되고 추구하는 인재상별로도 정리가 되다 보면 이게 연말에 내가 올해 이런 식으로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고 뭔가 나의 기여에 대해서 뭐 박수를 받았구나라고 하는 지표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떤 프로젝트가 끝나면 평가를 하거나 회고를 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때그때 이렇게 한다는 것도 사람이 되게 망각의 동물이라서 내가 누군가를 칭찬을 해준 거 아니면 내가 칭찬을 받은 것도 그때는 좋지만 다 잊어버리고 이게 DB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받은 기여를 한 페이지로 정리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프로세스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주기적으로 리뷰를 하거나 피드백을 주고받는 이런 제도들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성과가 잘 났으면 너무 좋겠죠, 회사니까. 근데 아웃풋이 잘 나오지 않았을 때 그게 의미 없는 시간이거나 버린 시간이라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부족했다라고 하면 다음 달에는 어떤 시도를 할 건지, 이런 것들 과정을 서로 터놓고 이야기하는 과정이 있으면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회사도 조직장님도 알고 있네. 내가 그냥 회사에 있어도 되는 존재,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서로가 역할을 존중해주고 있네 라는 그런 계기를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팀별로 타운홀 미팅을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 회사의 뭐 이번 달 올해 뭐 이번 분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서 구성원들도 내가 하는 일이 그냥 내가 단순히 부품이고 내가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의문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이렇게 가고자 하는 방향에 내가 어떤 기여를 하고 있구나,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있고, 그런 게 있음으로 해서 단순히 그냥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아웃풋이 딱 나왔을 때 성과 달성 아니면 미달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미치진 못했지만 과정에서 회사가 그리고 우리 조직이 이 노력들을 다 그냥 쓸데없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얻었던 교훈들을 다음번에 잘 녹이면 되죠 라는 분위기를 잘 형성하고 실제로 그렇게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점들을 구성원들이 많이 공감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평가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연속적인 피드백의 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을 상당히 빨리 드리는 편이고요. 한두 번 잘못되면 바로 저 또는 다른 분들이 이미 피드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가 잘못된 기록
가고 있구나, 또는 잘하고 있구나를 상당히 빨리 아실 수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션 페이지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의 기대치가 적혀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 스스로의 기대치가 있고요. 현재 사람들이 저한테 기대하는 거는 HR 잘하기, 재무회계 구멍 안 내기, 약간 이런 거고, 비전 세팅 잘하기 이런 건데, 기대치에 대해서 마치 JD처럼 잡지 디스크립션처럼 적혀 있고요. 그것도 아주 연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갑자기 커멘트가 달립니다. 이렇게 딱 블록에 짚혀서 이거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그러면 이제 이거는 둘 중 한 개죠. 이 사람이 이걸 더 잘하거나 아니면 이 기대치를 낮춰야죠. 노션 페이지는 모든 사람이 팔로잉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바뀌면은 바로 올라와요. 노션 이제 노티피케이션이. 그래서 바뀐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바뀌죠. 네. 사실은 여기서 제가 진짜 궁금했던 거는 그 성과를 이제 알고 나서 어떤 보상이 오는가.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오픈된 거는 5% 정도 이제 아닐까 싶어가지고. 저희는 뭐 보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 가치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제가 시장 가치라는 걸 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취미로 사람들 이직도 되게 많이 시키고 있고요. 취미로?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도 VC 생활을 한 3, 4년 했기 때문에 아는 대표들도 많아서 항상 업투데이트로 우리 업계와 미국까지 합해서 어느 정도 연봉 밴드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게 궁금해서 항상 업계 최고 막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업계가 어딘가 약간 그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웹3고요. 일단 한국에서는 항상 탑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탑 1%도 아니고 0.1%일 거예요. 네.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가 특이한데, 그 전체 보상에서 일부분을 스톡 옵션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고요. 오너십을 가져갈 수 있는 거를 하고 있고, 대부분 다 맥시멈으로 쓰시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정보 공개 중에 한 개가 같은 직군에서는 연봉 밴드를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처럼 되려면 더 빡세게 해야 되구나, 아니면 더 이런 노력을 해야겠구나. 근데 익스펙테이션을 비교하면은 딱 그냥 달라요. 예를 들면 어시스트랑 리드는 다른 단어죠. 내가 뭘 어시스트한다, 어떤 걸 리드한다는 그 정도 차이가 이렇게 나오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연봉을 딱 공개하진 않고요. 밴드를 공개를 합니다. 그게 또 장단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일단은 장점만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뭐 이게 100명짜리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거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회사는 내가 어떤 인더스트리에 있느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하느냐, 그리고 몇 명이냐에 따라서 다 다른 형태의 문화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는 현재는 어쨌거나 약간 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봉 정말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을 이상을 넘어가면 그게 내가 정말 여기서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받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제 이론은 아니고요. 조직문화에서 말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했을 때 결국은 내가 거기서 얼마를 받느냐만큼이나 내가 거기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느냐가 되게 점점 더 조직문화적인 측면이고, 내가 뭐 어떤 다른 실리콘밸리의 기업처럼 돈을 줄 수 있는 기업이 아닌 다음에야 시도해 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요즘 들어 점점 많이 들어요. 되게 적절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지금 드리려고 했던 얘기가 사실 MZ 세대들은 그런 연봉이나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자아 성취를 할 수 있는가?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조직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게 거의 1위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대학내일에서 발행하신 그 캐릿의 그 블라인드 지수 그 리포트도 있더라고요. 직장 내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이제 워라밸이나 복지 이런 것보다 업무 의미감, 이 성장에 대한 열망은 굉장히 높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새 회사들은 또 어떤 식으로 좀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그냥 저희 회사의 모든 걸 설명하는 단어예요. 애초에 저희 회사 페이지 들어보면 성장하고 싶은 사람 오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성장에 있어서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내 환경이 얼마만큼 변화하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어떤 배를 탈 건지가 내가 그 안에서 노래를 열심히 젓는가 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3년 뒤에 회사의 밸류가 충분히 오르지 못해서 가지고 계신 스톡 옵션의 밸류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떠나가셔서 새로 창업하셔라. 제가 투자해 드립니다. 네, 그거는 제가 충분히 좋은 선장이 못 돼서 배를 충분히 많이 빠르게 못 간 거라서 결국 제가 대표로서 해야 되는 일은 우리 회사의 성장을 우리 구성원들의 성장보다 더 빠르게 밀어 올려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하려면 구성원끼리 시너지가 당연히 잘 나야 될 거고요. 계속해서 성장을 갈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잘 뽑아서 배를 빠르게 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제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 배 안에서의 뭐 노를 어떻게 젓는다 이런 거는 솔직하게 말하면 그 일 잘하는 사람과 일했을 때의 쾌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쾌감이 자신을 더 빠르게 일을 하게 해주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정보 공개와 지속적인 피드백으로 저조차도 어느 순간은 갑자기 내일 아침 일어나서 이거 빨리 해서 드려야지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저의 성장을 확실하게 가속화시켜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복지제도에 저희 뭐 언어교육이랑 도서, 수업을 듣고 싶다 이런 건 다 무제한이긴 한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제가 계속해서 성장을 갈구하는 좋은 동료를 뽑아서 같은 배에 태울 수 있느냐,
서로가 서로한테 동기부여가 되는 네. 구조를 만드는 거네요. 그냥. 네, 가끔 노션 문서가 딱 왔는데 그 문서가 너무 완벽할 때 나도 빨리 내 거 해야지라고 하는 그렇게 자극을 받는. 네,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우아한 형제들은 구성원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해보고 싶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조금 더 많이 열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이게 의미 있다라는 걸 느끼고 내가 뭔가를 해내고 있다라는 걸 느낄 때 동기부여가 계속 되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채널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업무를 보는 중간중간에 그런 순간에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저희는 행복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이라고 표현하는데 계기들을 마련하고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길 때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해보고 싶은지를 물어보는 분위기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잊지 말고 그런 커뮤니케이션 꼭 해주세요 라고 항상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전사 차원에서 리더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지금 그래도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조직에 대해서는 피플실에서 전파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성장의 모멘트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순간이 내가 뭔가를 배울 때가 아니고 누군가를 가르쳐 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조직에서 하고 있는 그 당서먹이라고 하는 스터디 제도의 수혜자는 사실 배우는 학생들이 아니고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구성원이 500명이 조금 안 되는데 그 중에서 100개가 넘는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비율이 높은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전체적인 만족도랑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이는 게 사회적 기여도거든요. 내가 얼만큼 기여하고 있어, 공헌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높게 나타날수록 이곳에서 만족하는 비율이 높다라고 했을 때, 내가 기여하고 있는 대상이 사실 동료일 때가 사실 제일 직접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지식과 경험을 인정받아서 동료들의 선생님으로서 지식과 경험을 전파하게 되는 책임을 갖게 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엄청난 성장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조직에서는 인턴이 게더타운 관련된 스터디를 만들고 대표님이 수강생으로 참여를 하기도 하세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이만큼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내가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지식과 경험을 갈고 닦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동기부여의 요소들이 그 스터디 오퍼레이터를 하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성장의 모멘텀이라는 생각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들었어요. 어떤 동료를 어떻게 뽑는가, 어떻게 찾는가. 스펙 일젤러를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면접은 되게 로또라고 생각해요. 별명이 있나요? 오라이라고 부릅니다. 겸업금지 좋아. 유튜브 해도 되나요? 수익이 나면 그때 얘기하라고. 마지막 질문은 어떻게 하느냐. 괜히 했다가 더 마이너스다. 저도 알고 싶어요. 그렇죠.